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알려주는 시간 컨트롤, 저자는 장폴 조급이, 출판사는 처음북스입니다. 13장, 인생을 가장 길게 만드는 기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 하루는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하루는 그 이유를 발견한 날이다. 마크 트웨인. 순간의 삶. 이미 살아온 시간과 남은 시간 모두를 길게 인지하려면 시간을 늦출 필요가 있다. 시간을 늦추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팁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팁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길고 만족스러웠다고 느끼게 만드는 생각들을 적용한 사례다. 순간을 사는 삶부터 시작해보자.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하루분 내지는 한 달분의 삶을 추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순간을 산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4시간이 걸리는 저녁 파티, 석 달간의 학기, 1년간의 임대, 주말의 이틀 등 시간을 큰 덩어리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간을 길게 느끼려면 가능한 한 시간을 분 단위와 같은 최소 단위로 쪼개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작은 시간 단위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인식할 때 현재에 집중해 각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면 이 순간들을 더 잘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을 짤 때, 일정을 짤 때 시간을 다소 이상하게 사용해서 간단하게 속임수를 쓰면 된다. 오전 6시 30분에 맞춰두던 알람을 6시 23분에 맞춰라. 오전 8시 48분에 체육관에 가야 한다고 되새겨라. 10시 30분에 시작하는 업무 회의를 일정표에 10시 26분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면 시간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30분 혹은 60분 단위로 짜인 시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다. 가끔 현재에 완전히 의식이 집중되는 순간이 우연히 찾아올 때가 있다. 교통사고, 굉장히 멋진 여성과의 조우, 유성 낙하, 일출 혹은 일몰, 아기의 탄생 같은 순간이 그렇다. 이런 순간은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빼앗고 말문이 막히게 한다. 경외감을 느끼면 시간이 느려진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좀처럼 맞이하기 힘든 그런 순간에 경각심은 최고조에 이르고 뇌는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마음대로 시간의 속도를 다스려 늦출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경각심을 향상시킬 때는 약물 각성제나 흥분제가 필요하지 않다. 경각심은 건강한 뇌 식단을 챙겨 먹으면 얻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 덜 받기, 충분한 수면,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다. 이 요인들은 뇌를 건강하고 기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다. 건강한 뇌는 현실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 시간이 느려지게 한다. 선호 활동 시간과 집중력 곡선을 중심으로 생활 방식을 구성하는 일 또한 도움이 된다.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에 따라 경각심 수준이 최고조가 되는 황금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인생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띄지 않은 채 중요한 순간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꽉 붙잡아야 한다. 순간을 산다는 것은 바로 지금 완전하게 살아있다는 말이다. 이 상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명상하거나 심호흡을 할 때 느낄 수 있다. 깊은 밤 숲에 가본 적 있는가? 그곳의 황홀한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친구들과 캠핑하면서
혹은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컵스카우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호수나 강 근처의 숲에서 캠핑을 하곤 했다. 밤이 깊어지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마시멜로를 구우며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숲의 소리를 들으며 무슨 소리인지 맞추려고 침묵을 지키게 하는 게임도 했다. 장작 타는 소리, 새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 올빼미 울음소리, 바람에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 근처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게임하는 그 몇 분 동안 시간은 거의 멈춘 것 같았다. 매혹적인 그 순간은 길게 늘어나 실로 잊을 수 없게 됐다. 순간에 완전히 몰두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 기억이 풍성하게 기록됐기 때문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현재에만 집중해 그러지 않았으면 놓치고 말았을 많은 기억을 뇌가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늦추려면 무슨 일을 하든 현재 순간의 전력으로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맛있는 케이크를 먹거나 경치를 감상하거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거나 부드러운 미풍을 즐길 때가 있다. 그때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마음속에서 시간이 늘어나 인상적인 순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늘의 기묘한 구름이나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도록 서슴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추자. 밥을 먹을 때는 신문을 읽거나 SNS를 확인하지 말고 음식의 맛에 집중하자. 적어도 처음 3숟갈 정도는 음식을 음미하며 먹어보자. 경치, 소리, 냄새, 감정에 가능한 한 지금 당장 푹 빠지자. 훗날 되돌아보면 이 시간들이 훨씬 길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멈추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기대하는 순간에 살고 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현재를 무시한 채로 미래에 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모두 경험하지 못한다. 뇌는 기본 작동 모드는 미래지향적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과장된 시나리오이다. 일할 때는 휴가를 꿈꾸고 휴가 때가 되면 돌아왔을 때 쌓여있을 업무를 걱정한다. 우리는 과거에 거슬리는 기억을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했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 했어야 할 말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생각한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하는 실로 쓸모없는 일일 뿐이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면 지금 하는 일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다. 완전한 순간을 사는 것과 몰입을 경험하는 것은 하는 일을 항상 유념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 때만 가능하다. 최고조의 상태에 도달하면 경험되는 지속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기억되는 지속시간은 수집한 기억이 많아서 길게 느껴지면서 흐뭇해진다. 또한 경험되는 시간이 줄어들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시간과 재미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결과적으로 기억되는 지속시간은 풍부한 정신적 스냅사진과 함께 길어지며 결국 과거로의 시간을 더욱 확대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멈추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기대하는 순간에 살고 있다. 장수와 번영, 우리 모두는 오래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장수와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행복의 중요 요인은 긴 인생을 살아왔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남은 인생에 여전히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범위를 단순한 만족부터 강렬한 기쁨까지 폭넓게 표현한다. 우리들은 주로
얼마나 행복한가로 인생의 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채 많은 이론의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살고 있는 현실과 훌륭한 삶의 공통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는 것 사이에 차이를 평가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의미가 된다. 필요 이론은 특정한 요구가 종족되기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는 욕구나 갈망이 만족될 때만 행복이 더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기 전까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 목표에 근접하거나 부분적으로나마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행복해한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좀 더 이뤄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정치 이론은 행복의 수준이란 일정한 성격적 특성이어서 우리가 크게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래부터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그저 기분적으로만 그럴 뿐 종래에는 사라져 자신의 타고난 행복 설정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휴가에서 얻은 긍정적인 느낌이 그래 오래 지속되지 않은 사례로 보아 이는 분명하다. 사람들은 보통 휴가가 끝나고 채 2, 3주가 지나기도 전에 휴가 전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행복의 설정치를 규정하는가? 유전적인 것인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위스콘신 대학의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재미있는 연구를 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왼쪽 부분이 고도로 활성화될 때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며 오른쪽 부분이 활성화되면 우울하고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해 하는데 그들의 우뇌보다 좌뇌가 더 활성화되게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든 실현을 당하든 항상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뇌의 좌우 활성화 비율은 행복 설정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박사는 fMRI 기계를 이용해 불교 승려의 뇌를 스캔했고 뇌 이미지 연구로 승려들이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우뇌의 기능이 거의 무시될 정도로 좌뇌가 고도로 활성화돼 행복 설정치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실시됐다. 그 결과 8주에 걸쳐 하루 1시간씩 마음챙김 훈련을 하면 좌뇌의 활동과 행복 수준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음챙김 훈련의 효과는 훈련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4개월까지 지속됐다. 마음챙김은 사람들이 순간을 살면서 현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할 수 있게 하는 명상 기술이다. 현재에 강하게 맞춰진 초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 긍정적인 전망이 행복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배우기 쉽다. 단 5일간 하루 20분씩만 훈련해도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고 불안과 스트레스 증상이 한결 완화됐음이 한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는 이외에도 많다. 마음 챙김 명상은 집중력을 길러줘 경험을 훨씬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으로 순간을 사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훗날 인생을
긴 시간으로 인지하려면 정신적 스냅 사진의 수집이 꼭 필요한데 명상이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 챙김 명상 연습을 충분히 하면 편정심으로 대변되는 침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어나는 사고, 감각, 감정을 포함해 내적, 외적 세계를 모두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에 유념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살아보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 사라진다. 또 모든 것이 느려져 시간을 보다 풍부하게 인지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마음 챙김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시간은 느려지고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은 급격히 높아진다. 인상적인 순간 수집하기, 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에 더해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한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수명을 연장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인지되는 삶의 기간마저 충분히 늘어나지는 않는다. 40세에 죽는 사람이라도 감각적인 경험을 하며 풍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90세에 죽는 사람보다 주관적으로는 더 오랫동안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애석하게도 90살 먹은 사람조차 어떠한 이유에서건 언젠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9살에 치른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그런 뜻에서 삶의 참다운 의미는 삶 그 자체이다. 인생은 살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꿈을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진실로 살아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가장 초기에 어린 시절 의식에서부터 시작해 우리를 만든 그 모든 경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을 인식한다. 삶의 길이는 축적된 기억의 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에서 판에 박힌 일이 늘어나고 시간의 속도는 자꾸 빨라지며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진다. 어린 아이일 때는 삶이 마치 끝나지 않을 듯 우리 앞에 길게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우리는 희망을 얻을 만큼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 느낌과 사라져가는 기억이 더해지면 인생의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다 남은 게 그게 다야? 라는 두려운 질문을 할 때까지 간다. 인생을 얼마나 길다고 인지하는가는 즐거운 기억들 수집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인지되는 과거의 지속시간을 늘리려면 많은 기억을 포착해 마음속에 보유해야 한다.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기억은 생생해지고 인생이 길어 보인다. 다양하고 다채로우며 만족스러운 삶은 길이 또한 길어진다. 뇌는 참신함을 좋아한다. 재미있고 새로운 활동으로 채워진 흥미진진한 주말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독감으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며 보낸 주말에 비해 길었다고 느껴진다. 불과 이틀만 나가 있었는데도 영원히 나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모험이 가득한 주말은 마음속에서 더 오래 지속돼 인생의 일부가 된다. 반면 아픈 시간은 빨리 잊혀 결코 제3이 아니었던 듯 느껴진다. 흥분과 참신함을 느끼려고 굳이 스카이다이빙, 암벽 등반, 파도타기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살사춤을 배우거나 일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만 해도 된다.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열쇠는 가능한 한 판에 박힌 일상에서 탈출해 활동의 다양함과 참신함을 담는 것이다. 다양하고 다채로우며 만족스러운 삶은 길이도 길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친숙한 환경에 길들여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뇌가 처리할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 된다. 참신함을 따라 먼 곳을 여행할 필요는 없다. 길 모퉁이만 돌아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식당이나 커피숍이
수두룩하다. 새로운 소리, 사람, 맛, 색깔, 질감, 냄새는 뇌에게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이다. 또한 나중에 돌이켜 볼 때면 시간을 길게 보이게 하는 기억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빠르게 달려가는 인생의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부디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하자. 인생을 얼마나 길게 인지하는가는 즐거운 기억을 수집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또한 뇌에게 되씹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준다. 인간성, 악센트, 표정, 보디 랭귀지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회적 상호 교류를 하면 장기 기억이 풍부해지고 기억의 지속 시간이 더 길어진다. 사교클럽, 독서회, 취미, 소모임 등에 가입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시간을 늦추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 역시 시간이 느려지게 만든다. 관계가 목적 지향적 삶의 기둥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 기억의 수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뇌에 새로운 정보를 공급해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도 좋고 새로운 강좌, 새로운 기술 등 무엇이든 좋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일이 뇌의 네트워크를 변화시켜 뇌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언제나 원하던 일을 하는데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 당장 악기 연주를 배우고 DIY 손수 만들기 관련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자. 점진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자.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지식을 나누는 친구,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 고등학교 시절에 오랜 친구 등 누구라도 상관없다. 지적 문화적 행사에 가거나 책을 써보자. 핵심은 신선한 정보를 규칙적으로 제공해 내외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시 학생이 돼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매일 수집하는 메모리 마커의 수는 늘어나고 시간은 느려진다. 아름답고 신비롭기 그지없는 섬에서 경이롭고 흥미로운 며칠을 보낼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고 상상해보라.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감각에 더듬이를 세우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배우려 든다. 또 경험하는 모든 일에 몰두하며 아주 신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정신적 스냅 사진으로 찍어 놓으려 혈안이 된다. 그 결과 거기서 경험한 시간은 늘어난다. 반면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배우려 하거나 흥미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자기뿐이다. 섬에서의 며칠간 그들의 기억은 마음속에서 거의 인상을 남기지 못해 계속 줄어들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자, 우리는 그런 초청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성보다 더 경이롭고 흥미로운 섬은 없다. 쥘 르나르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상에 천국은 없지만 도처에 그 파편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전용 VIP 초청장을 이미 받았으며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결정하는 일은 우리 몫이다. 세상은 인상적인 추억이 될 느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만남, 관찰할 수 있는 극적인 경이로 가득 차 있다. 위대한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땅은 당신의 맨발을 느끼기를 즐거워하고 바람은 당신의 머리카락과 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인생의 목적은
최대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하고 관찰해야 하며 묻기를 주저하지 말고 배우려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즐기고 가능한 한 길게 늘리는 길이다. 주의력과 기억력 향상, 단기 기억과 주의력의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일은 순간의 삶에 집중하고 인상적인 정신적 스냅 사진을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일을 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아침 먹은 것을 잊기도 하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방으로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잊을 때도 있다.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나고 즉시 그 이름을 잊는 일도 다반사다. 이것은 노화의 신호이자 단기 기억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다. 뇌는 20세가 되면서부터 성장을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단기 기억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이 시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십자말풀이, 퍼즐, 독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노인들은 치매가 늦게 걸린다고 한다. 매일매일 기억력 훈련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앱이나 기억력 향상 게임도 꽤 많은 도움이 된다. 덧붙여 건강한 뇌 식단을 챙겨 먹거나 기억력 보충제를 먹는 것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기대감, 구축, 긍정적인 사건을 예상하면 시간이 느려진다. 일어날 어떤 일을 기다려야만 할 때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 그런 경우 대부분 짜증이 나지만 이를 반대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긴 여름 휴가를 준비할 때면 기대감과 흥분이 쌓인다. 기대감은 우리가 경각심 수준과 시간의 흐름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어 즐겁고 흥미진진한 방법으로 시간을 늦춘다. 감정도 한층 강화시킨다. 사람들 대부분은 명절 연휴가 끝난 후 돌이켜 생각할 때보다 그 휴가를 기대하며 기다릴 때 더 깊은 감정적 반응을 경험한다. 기대감은 회상보다 훨씬 강렬하다. 미래의 사건이 과거 사건보다 덜 확실해. 불확실성이 감정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보다 강렬한 감정은 시간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 우리는 과거에 다녀온 휴가를 떠올릴 때 재미있는 기억이 풍부하다면 그 휴가가 길어 보인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 휴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을 늦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즐거움 또한 나중에 휴가를 돌이켜 생각할 때보다 휴가를 계획할 때 더 많이 생긴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휴가는 이미 끝나버린 휴가보다 여러 상황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이미 경험해버린 실제 해변, 식당, 장소, 사람들보다 찾아갈 수 있는 해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구경할 수 있는 장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런 불확실성이 상상 속 휴가를 더욱 흥미롭게 해 마음속에서 즐거운 보상이 증폭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휴가를 어떻게 즐기는가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휴가를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이 휴가 그 자체보다 더 즐겁다는 것이다. 이는 곰돌이 푸가 좋아하는 꿀을 두고 한 말과 같다. 글쎄, 꿀 먹는 게 엄청 좋긴 한데 먹기 직전에 그보다 더 좋은 순간이 있었어. 곰돌이 푸는 그 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몰랐다. 그 순간은 정신적 각성을 높이고 시간이 느려지게 하는 이른바 강하게 기대하는 순간이다. 사람들이 휴가를 기대할 때 대부분 그 즐거움은 휴가 몇 주 전에
이미 시작된다. 심지어 몇 달 전에 시작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이 이를 밝혀냈다. 그들은 1530명의 네덜란드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휴가 전후의 행복감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단순히 휴가를 계획하기만 했는데도 행복감이 최고조가 됐다. 기대감은 휴가 전부터 약 8주 동안이나 행복감을 키웠다.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2, 3주 만에 행복감이 기준치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간단히 말해 좋은 일을 기대하는 쪽이 실제로 그걸 경험할 때보다 더 즐겁다는 뜻이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갖는 커다란 휴가보다 여러 차례 가는 조그만 휴가로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더 큰 기대감을 얻으려고 모든 휴가를 세세하게 계획할 필요는 없다. 여행 전 짜놓은 대략적인 일정만으로도 충분히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계획 수준은 떠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여정을 계획하는 대신 어느 정도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편이 유익하다. 예기치 못한 놀라움은 경계하는 자세를 만들고 휴가는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여자친구와 함께 인도에서 2주간 5,000km 가까이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휴가였다고 한다. 호텔 예약도 전혀 하지 않았고 불규칙한 날씨가 이어져 몸에 대한 경각심이 한껏 고양됐으며 엄청난 기대감이 샘솟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느려졌고 더더욱 인상적인 여행이 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계획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어떤 사건에 기대할 때 일정 수준 이상 즉흥적으로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그 일은 더 즐거워지고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른다. 이 원칙은 인생 어느 부분에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기대하는 일, 아침잠을 깨우기에 충분한 일, 일과 후에 할 흥미로운 일이 항상 있어야 한다. 사람을 만나도 좋고 취미를 가져도 좋으며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다. 흥분되게 하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일인 무엇이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게다가 살면서 꾸준히 무언가에 기대한다면 인생은 아주 천천히 흐를 것이다.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실로 돈보다 귀중하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기꺼이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시간을 길게 만들고 늦출 때는 돈 쓰기를 꺼린다. 참 우스꽝스럽다. 흥미로운 기억은 과거 시간을 길게 만들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해준다. 귀중한 시간을 그런 기억을 만들 때가 아니라 돈을 버는데 쓰는 것은 가치 없는 짓이다. 어떤 의미에서 돈이 주관적인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수명이 늘어났다고 느낄 수 있게 기억을 많이 만들거나 삶을 즐기는 일에 돈을 쓰는 경우가 그렇다. 시간 압박 이겨내기. 당신은 러시아홀릭 지속적으로 허둥대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허둥거리게 만드는 빠른 속도의 도시 중 한 곳에 살고 있는가? 1,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간 기근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말하며 스트레스와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고 일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일을 빨리 처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일이 늦어지고 만다. 집 밖으로 서둘러 나왔는데 주방 식탁에 열쇠를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와 같다. 일을 빨리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함정이다. 빨리 운전한다고 무조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지는 않는다. 일을 서두르면 경험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맛을 느끼지도 못한 상태로 식사를 마쳐본 적 있는가? 서두르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시간의 기쁨과 가치를 약화시키기만 한다.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친구와 얘기하면서 식사를 준비한 저녁 시간을 다시 떠올려보자. 상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저녁 시간은 짧아 보인다. 한 계획에서 다른 계획으로 건너뛰면 각각의 일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일 수 없다. 그 결과 모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주의력이 산만할수록 내부 생체 시계는 주의 똑딱임을 놓치기 시작하고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따라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 서두르지 말자. 마감 시간의 압박을 이겨내자.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실제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루에 완수해야 할 3가지 일을 고르고 이것보다 약속을 더 잡지 말고 싫어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자.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과 열정을 느끼는 일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라. 그러면 더욱 잘 집중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적은 인생을 살며 인생은 천천히 흘러갈 것이다. 더 느리고 더 단순한 삶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 반대로 한 걸음 앞서서 상황을 주도하는 방식도 도움이 된다. 반작용으로 행하는 비동적 행위는 더 많은 걱정, 스트레스, 막바지에 일해야 하는 양만 늘릴 뿐이다.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뇌는 중요한 기억들을 기록할 수 없게 되며 회고적 관점에서 볼 때 일주일은 휙 지나가 버린다. 다음 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 일을 끝내는 것에 집중해 그 일을 완전히 끝내는 편이 100배 낫다. 이는 일상적인 일이든 인생의 보다 큰 목표든 어디에나 통하는 진실이다. 다른 책을 읽기 전에 한 권을 다 읽어라. 또 베스트셀러 쓰기, 다음에 히트작 노래 작곡하기, 올림픽 금메달 따기, 돌그레와 함께 수영하기 같은 커다란 목표를 세워라. 이 철학이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면 긴장이 풀리고 지금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을 느리게 만드는 길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한 번에 하나씩 끝내려고 애써라. 그렇게 무엇보다 달콤한 시간을 누려라. 더 느리고 더 단순한 삶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 경외감 유도. 시간을 늦추고 싶을 때 고려해야 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관점 바꾸기다. 수렁에 빠져 옴쌍달싹 못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막연히 시간이 풍부하리라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그렇다고 믿는 쪽이 많은 도움이 된다. 경외감이 생기면 시간이 늘어나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꼭 종교적이거나 신비스러운 경험을 할 필요는 없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놀라운 음악, 미술 작품은 우리 마음을 열어 비슷한 효과가 난다. 우리의 의식을 확대시키는 이런 경험은 일을 다 끝낼 때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현재 시점에서 긴장이 풀리고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방법으로 여분의 시간을 활용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많은 연구에서 죽기 직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빠른 자동차나 많은 돈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신이 존재하는 세상은 더 좋은 곳인가?
우리 모두는 각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선물을 갖고 있다.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설령 많은 날을 이미 잊어버렸다고 느끼더라도 실제로는 노년기에도 남아있는 일 중 대부분을 해내기에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 매일이 남은 당신 인생의 전날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원하는 대부분을 이룰 수 있다. 오랫동안 충만한 삶을 살아온 뜻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매 순간을 1초 1초를 헤아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을 활기차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끊임없이 채우려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간 컨트롤에서 제13장 인생을 가장 길게 만드는 기술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